결국 그때 경찰 경력은 있었지만 마약 수사, 마약 단속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안전 관리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경찰 내에서 경찰에서 안전 관리 그동안 해왔던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이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 그 위에 이 상황 마약 단속을 좀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뭔가 좀 다른 요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관리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이것도 밝혀야 없는 되는 거지.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번 이태원 그 축제 때는 수사 방향을 이렇게 한다. 경찰력은 여기에 동원하고 네. 이쪽 방향으로 맞게 우리는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약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네. 그러면 마약 관련된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법 경찰들이 너무 많이 가 있었어. 정복을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력이 100 몇 명 있었다네요 거기에. 뭐 137명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또 사법 경찰이 많아. 네. 그러면 통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관리가? 안 돼. 그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 많이 모이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어디 마약하는 사람 없네. 이것만 찾고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너무 웃기고 황당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2017년이나 뭐 코로나 이전 2019년이나 네.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대응을 했던 매뉴얼을 가져다가 그러면 아 올해도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지. 네.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마약범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잡아내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과연 윗선에서 그리고 뭐 정부 차원에서 이게 주안점을 어디다 뒀었고 그렇지. 어떤 판단하고 계획을 했었는지 이것도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겠네요. 당연히 따져봐야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그런 계획이 수립됐고 네. 누가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했으며 왜 행안부나 경찰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계획을 왜 안 했을까? 네. 거기서 플러스 용산구청장 다루는 사람, 용산구청장도 책임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형 중에 한 사람이야. 부총장. 그분도 그래 회의하는데 부청장 보내고 자기는 안 갔잖아요. 대책 안 회의할 때. 가죠. 딴 데 갔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 예전에 회의할 때는 이 그 할로윈 축제 관해서 예전에 회의할 때 외부 인원들도 많이 왔었어요. 네. 유관 단체들, 소방, 경찰. 이번엔 외부 없이 내부 인원만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잘 보호하고 안전을 잘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대응 안 하고 딴짓 본인은 딴 거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고 나기 바로 전에도 그 희생이 네. 이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도 본인 지나갔다잖아 거기에. 휘농길. 그러니까 예. 건너편에 있는 그 예. 길인데 예. 아니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그냥 지나가면서도 느낌으로 알고 한번 쳐다보고 예. 아 저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해야 돼? 되나? 그러면 당연히 다시 집무실로 가서 뭐 동원령을 내리든 해서 공무원들 불러서 이거 좀 잘 관리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잖아. 네. 마치 이게 오버랩 되는 게 먼저 기시감 있는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지난번 강남에 홍수 났을 때 네. 물 막 아. 폭탄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가면서 퇴근하고 가는데 아파트가 물에 잠기더라. 그걸 봤다. 네. 그리고 퇴근을 해 그냥. 그랬죠. 뭐가 다릅니까 대체? 두 개의 케이스가? 그렇네요. 그래도 오버랩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박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집에 이제 간 다음에 용산구 지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니 신경을 쓸 게 아니고 당장 그 집무실로 가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본인이 나가서라도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그때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텔레그램 가지고? 그것도 이제 권영세 네. 장관도 있는 그러니까 뭐 그 방에 권영세 장 거기 지역구잖아요. 네. 뭐 용산 여러 가지 지역구라서 논란이 그런지. 있죠. 그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을 공천받는 권영세 장관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권영세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핵관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이 뭐 대표 지금 후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이 과연 이 부청 박 무슨 구청장이죠? 박형 구청장. 이 사람이 과연 그 구청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네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휘 체계도 정말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지자체, 자치구에서도 정말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대로는 당연하죠.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자, 특히 이제 사고라는 이 단어 여기에 대해서 참사를 왜 사고로 부르라고 하냐, 참사를 못 부르게 하냐, 왜 희생자를 못 부르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김포에 이 아마 뉴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포의 한 건물에 네, 맞아요. 대형 현수막이 걸렸어요. 아, 사진 없나요? 그거? 저희가 보여드릴 네, 겁니다. 네, 네. 건물 4층 길이에 근조한 리본 모양으로, 리본 모양으로. 걸렸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지금 나오네요. 이렇게 뭐 옆에는 또 다른 글도 써 있는데 네, 쪽팔리니 퇴진하라 이런 글도 있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펼치막을 내건 분이 이상조 씨인데요. 저희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좀 어이가 없는 그리고 너무 슬픈 상황인데 무슨 사고냐, 젊은 청춘을 몰살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했기에 참사이고 희생자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할 일을 안 해서 젊은이들이 죽은 거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대형 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좀 이렇게까지 이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고 이게 맞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속보가 들어온 걸로 보면 예. 이 근조 펼침막에 대해서 김포시가 구두로 철거 명령을 철거하라고. 내렸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김포시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씨 얘기는 그렇게 한다면 행정소송에서라도 대응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애도 기간은 계속 이제 개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 현수막도 이제 못 걸게 하는 이 건걸 떼라고 또 명령하는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과 좀 많이 다른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명령한 김포시 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지금. 네.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그분? 그럴 지방- 거예요. 제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공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 네. 현수막에 대해서. 근데 저거를 떼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거나 비판적인 현수막 올리는 거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은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마저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요 저걸 뭘로 명분은 뭐냐면 무슨 불법 무슨 그 현수막이래요. 뭐 허가를 받고 하지 않았고 뭐 크기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근데 뭐 민원도 들어왔다고 그러고.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네. 조문과 관련된 거. 그거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조문과 네. 관련된 거는 다른 추모 거 현수막의 추모, 예. 경우에는 추모 현수막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안 해도 거죠.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억지로 떼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국민들의 아하. 감정과 전혀 딴 판으로 가고 있어. 아무리 국민의힘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저런 식으로 정치적 어떤 자기의 생각,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그 지향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런 네. 행동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대체. 저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되잖아요. 저런 현수막이 안 내걸리게 했으면 되잖아. 자기들은 그렇게 잘못한 거에서 비판하는 것에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귀 닫고 눈 가리고 네. 그러고 살고 싶은가 보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 것 자체를 더 이상하게 생각해. 그리고- 추모를 한다는데. 그렇죠. 추모한다는데 추모도 못하게 합니까 대체? 네. 아니 비판도 못해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못합니까? 표현의 자유는 어디 간 거예요 대체? 표현해서 윤석열 차 때부터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만 윤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외쳤는데 네. 과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아침 당 원내대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이번 참사와 관련해 방송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 안전도 주의해야 한다는 방송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현장에 가도 괜찮다고 뭐 난리쳐버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오마이뉴스 박형광 기자랑 얘기할 때는 예. 그렇게 방송이 난리쳐버리니까 젊은 여성들이 한 번에 많이 몰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그 이제 언론 탓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거야. 처음에는 간 학생들, 뭐 젊은이들을 탓을 하더니 지금 전 대통령실 비서가 있는 사람 부모 탓을 하더니 이제는 네. 언론 탓까지 해. 아. 이게요, 저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 국민들은 여기에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냐고. 지금 국민들은 구청장이 잘못했다, 경찰이 잘못했다, 행안부가 잘못했다, 총리가 잘못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언론 탓을 합니까 이제? 언론이 그럼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데요? 자, 언론이 그러면 미리 사고가 날 겁니다 이렇게 보도합니까? 아니,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는 예전과 다르게 마스크를 네. 벗는 상태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누가 그걸 대책을 세워야 돼? 정부가, 경찰이, 행안부가 그런 사람이 대책을 세워야 돼. 언론이 대책을 세웁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체? 아니 언론이 현상을 보도하지 그러면 언론이 뭘 보도하는데요? 언론이 무슨 정부 기관입니까? 언론이 무슨 공권력이 있습니까? 언론이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언론은 이런 예상이 된다.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언론 기사를 보고 네. 제대로 된 지자체장이라면 용산구청장이라면 제대로 된 행안부 장관이라면 대책을 세워야겠네라고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거 보고도 대책 안 세운 그 사람들이 문제지 왜 언론이 문제냐고. 언론이 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대체. 아니 많은 사람 온다는 거 보도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그리고 뭐 여자아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박형원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네, 제 오마이뉴스 박형광 기자가 따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앞에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방송이 나오고 뭐 괜찮다고 난리 쳐버리니까 젊은 여성들이 한 번에 많이 몰렸다. 이런 아니,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모이고 난리를 쳤다고요? 그러면 언론이 지금 많이 모이라고 부추겼다는 거잖아. 뭐 그런 아니, 식으로.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언론 때문에 많이 왔는지 원래 오려는 계획을 갖고 왔는지. 언론은 현상을 보도한 거라니까요. 네. 언론이 그 축제를 막 홍보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행사가 진행된다 이런 그렇지, 얘기를 그 얘기를 한 했겠죠. 거지. 언론이 뭐 많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냐고요. 아니 무슨 책임을 전가해도 이따위 책임을 전가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네. 이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야.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무도 사과 안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책임을 자꾸 전가를 해 다른 사람한테. 특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그들의 부모, 그 네. 피해자 유족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는 언론 탓. 아니 이게 무슨 나 이런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외국 언론들까지 나서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제대로 대응 안 한 거 책임.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정부의 책임이, 정부의 역할이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외신에서는 외국 기자들 계속 묻고 있습니다.